아이가 안 나서 삭발했어요. 그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에요. 끊어! 미션 만파서블 안녕하십니까. 사남매 어멈 두남매 어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가명 자체가 사남매 어멈, 두남매 어멈이니까 아이들 족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저는 17년에 나왔는데 언제 나오셨어요? 저는 19년생 딸이랑 21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17, 18, 19, 22년생 4남매가 있고 성별은 남, 여, 남 이렇게 네. 셋째가요. 그럼 19년생 네, 딸이 하나 있고 남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뭐 성별을 계획되지 않지만 네, 응원을 드렸네요. 그 결혼하고 아이를 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 2년, 3년 만에 첫째가 생겼고 제가 17년도에 결혼해서 19년 말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낳았더니 너무 예민한 아이여서 딸이 네, 진짜 외동으로 끝내자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애가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 2년 동안 계속 안 생겼으니까 생겼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생겼거든요. 열심히 했 그래서 방심했는데 이제 생긴 게 이제 둘째. 축복이 내려왔네요. 네. 저는 최소가 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소가 둘이었고 그래서 남매는 무조건 낳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당연히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그래서 빠른 결정을 내려서 시험관으로 일단 중간 결론만 말씀드리면 3남매 연년연생은 시험관으로 나왔고 전부. 넷째는 자연산. 네. 그게 낳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출산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제가 에너지가 많고 사랑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남는 에너지를 미혼에는 운동에 쏟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 운동이나 뭐 이런 대인관계를 아무래도 이렇게 축소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랑이 쏟으시는 아니 미리 밝히고 가는데 저는 결혼만 얘기하면 제가 제일 억울한 부분이 금술이 좋겠어요. 여기까지 차병원에서 3남매를 시험관으로 낳았어요. 3남매를 다요? 네, 3남매를 연년연생을 낳았어요. 기인이죠. 그래서 낳았는데 사실 저희 세대는 요새는 진짜 출산율이 뭐 0.6, 7명대로 떨어졌지만 저는 항상 그 디폴트 값은 남매는 낳는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어떻게든 이제 뭐 이래저래 해서 그러면 시험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시험관 하자.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또 들은 게 있어. 자연주의가 좋대. 친구가 자연주의를 했어요. 자연주의가 뭔가 아니 뭐 짐볼도 타고 수영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뭐 연예인들 하는 거야. 그럼 로망이 젊었을 때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 근데 친한 친구가 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사면 된대. 그래서 자연주의를 했어요. 아파. 19시간. 진통이 19시간을 된 거야.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둘째도 심었어요. 둘째 심었는데 둘째도 그럼 자연주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주의가 이게 비싼 거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출산하는데 100만 원이 안 된대요. 근데 자연주의는 그 당시 제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를 이렇게 싸게 낳을 수 있다면 그리고 자연주의까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은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분만실에서 낳는데 무통을 안 맞겠다. 촉진제 안 맞겠다. 그럼 자연주의잖아요. 그렇죠. 공간만 분만실이 되는 거죠. 수술실이 되는 거죠. 낳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첫째 때 작년에 낳고 그 다음에 낳으면 그 고통이 생생해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도 생생하지만 고통도 생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분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나중에는 뭐 이게 자연주의고 뭐고 그 취지고 뭐 의지고 다 없어지고 간호 선생님한테 내 무통 좀 놔달라고 이렇게 막 호소를 해요. 근데 그리고 경산모고 둘째 산모고 이미 자궁문도 많이 열렸고 그리고 사모님 자연주의 하신다고 물 마시지 않으셨니? 아니 물 마셔도 안 돼요? 무통이? 물 마시면 무통을 안 놔줘요. 무통은 그게 뭐 척추에 꽂는 거에 그래서 못 놔준대요. 그러면 아우성을 치면서 아예 낳았어요. 근데 키로수가 4.1이나 몸무게치만 해. 4.1kg가 나. 아니 근데 그런데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못하죠. 사실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못해요. 왜냐면 저희 첫아이가 진짜 예민보스였고 저는 단언컨대 둘째를 정말 어떤 생각을 나왔냐면
얘보다 더 민감한 애는 안 나온다라는 생각 그 확신이 있어서 둘째를 낳았고 둘째는 정말 순둥이 두께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셋째까지 왜 낳았냐면 인공수정인지 시험관인지 제가 한 게 좀 아직도 헷갈려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하지 않고 머리만 아직도 몰라. 근데 이거 하신 분들은 알아요. 배안지 그 수정란을 냉동을 시켜요. 막 냉동을 시켜요. 과학이야. 원료.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 이제 보관 기일이 있어. 그러면 이제 너가 더 보관을 할래 아니면 폐기를 할래. 근데 또 자식인데 폐기가 좀 그쵸. 근데 그게 뭔가 묘해요. 그렇다고 그럼 보관을 하려면 비용을 더 내래. 그 비용이 다소나마간이라도 또 애매해요. 안 날지 안 날지 어떻게 모르니까. 그럼 이제 심자. 그 당시에 이제 35에 애를 낳고 36에 애를 낳았는데 괜히 40분 넘어서 하나 더 낳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셋째를? 그래서 정말 엄청난 결심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결심이 아이를 낳아보셨잖아요. 네네. 혼자 결심한다고 아이가 나왔습니까?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시험관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뭐 남편도 되고 여자 말이니까 뭐 잉태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뭐 종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데 남편이 온전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의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아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낮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낮으면 오히려 써주지 않나요? 키우는 거 힘든 줄 모르니까. 그래도 뭐 일말에 뭐가 있었던 사람이든지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획이 있었어요. 연년연생에 그냥 나와버리자. 용기 있다. 이게 무모함이죠.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동의 사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어요. 4월에 심어야 그해 나온다. 나는 목표가 17, 18, 19년생을 낳는 거다. 4월 말경에 남편이 새벽 내내 밤새 고민하다가 6시 반에 사인하고 나왔어요. 저 그 종이 들고 가가지고 아이를 잉태를 하고 온 거죠. 여기서 셋째는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 이 세상 어디 내 주변에 아무리 뭐 사촌에 팔촌을 다 털어도 연년연생을 낳은 사람이 없어요. 80년대생은 연년연생을 낳지 않아요. 근데 물어볼 데가 없고 너무 무서운 거지. 어쨌든 나왔어. 조리원까지 갔어. 근데 조리원 나가는 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둘째까지 낳아본 엄마들 알아요. 조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감사한 것이죠. 조리원은 천국이에요. 정말 천국이에요. 조리원 나가는 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진짜가 시작되잖아요. 그쵸? 이거 찐인 거죠. 누가 연년연생을 키우면 물론 어머니도 계셨고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이건 정말 겪어본 적이 없는 세계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다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짐을 했냐. 조리원 나온 바로 다음날 아이를 안고 가서 삭발을 했어요. 본인이요? 제가 안 했죠. 그거는 GIJ인데. 내가 가던 답심에 힘이용실이 있어요. 거기 막 그 분명 알고 내 아이를 거기 삭발해달라고 했더니 이모 황당하지. 장난하지 마. 아는 여자야. 완전 삭발해달라고 황당하지. 지금 브리트니 씨 이모 내가 이래 너무 결심을 해야겠다. 내가 너무 무섭다. 내가 내 고통의 단심으로는 못하겠으니 이모가 좀 삭발을 도와줘라. 이모가 이거 진짜 해야 되냐고 하면서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모 삭발해보신 적 있어요? 손님 중에 삭발해본 사람 있어요? 했더니 이병전이요. 군인은 거예요. 어찌됐건 삭발했어요. 근데 내가 기인이 아니면 나는 정말 증명하고 싶은 게 내가 육아휴직을 3번을 해봤고 그 당시 기준 3번을 했고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의 애를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겨울 육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겨울에 갈 데가 한 데도 없어요. 그냥 애랑 집에만 있는 거야. 그리고 저의 한 가지 희망이 제가 머리숱이 그러니까 엄마가 얇으니까 저도 얇아요.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저는 첫째, 둘째 다 배냇머리 밀었거든요. 이남매만 밀었어요. 아들만 밀었어요. 아들만 밀었어요. 전 딸도 밀었어요. 딸 밀면서 저도 밀었어요. 같이 밀은 거지. 그러니까 저 하나의 희망이 뭐였냐면 내가 이 머리를 밀면 좀 굵어질 수도 있을까? 혹시나 해가지고 또 한번 밀어봤는데 이런 보통의 다짐 없이는 80년대생이 연년년생을 낳기는 어렵다. 보통 사람 아니네요. 보통 사람 아니야. 그래서 삭발하고 그럼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계속 애만. 그쵸. 아니 애 봐봤잖아요. 집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애를 보려면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연년은. 아니 그래도 삭발을 했으니까 첫째 뭐 어린이집이라도 데려다 주려면. 근데 이제 그 비닐을 쓰면 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 생각 안 했던 거지. 백일잔치였는데. 그런데. 백일잔치였는데 첫째도 백일잔치 찍고 둘째도 백일잔치 찍었는데 셋째도 찍어야 되잖아. 어떻게 찍었어? 비닐을 썼어요.
근데 비니가 뭐 예쁜 비니고 뭐도 없는 거예요. 정말 연년년생 육아가 그러니까 말이 0세, 1세, 2세가 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24/7 게임을 거란 말이지. 근데 뭐 내가 뭐 예쁜 비니고 뭐고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짜 희한한 거 찍고 우리 딸 내기 사진 찍어줬어요. 돌 때는 낫더라고. 돌 때는 조금씩 그랬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와이프가 삭발을 하고 나타나면 남편은 어떤 반응이었는지가. 우리 남편은 당연히 저는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걸 동의를 남편이 어디 있겠냐고. 해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내가 뭐 말려서 안 되는 애줄 알지. 그래서 이제 나한테 생각하는데 엄마 표정이 네가 그냥 기가 막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깎고 나서 남편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 남편 이제 볼 거 아니야. 이제 그때 이제 CCTV가 있었어요. CCTV 내가 왜 달았는지 알아? CCTV 다 달잖아요. 근데 우리 이모가 없었었는데 내가 왜 달았냐면 우리 남편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가 좀 나중에 보라고. 그래서 봐야지. 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때는 확실히 봤어. 내가 머리 깎았다. 그때 봤더니 남편이 CCTV로. 아니면 비구니가 애들 보고 아니면 종교야 봤는데 종교이고 아니면 스님이 애를 보고 있다고. 아니 천생 연분이네요.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화냈거나 사실 이게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그게 그렇죠. 불법도 아니고 그냥 와, 자기 머리 자기 의지로 깎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의 결심과 다짐으로는 저도 이 연년년생 육아를 임하기는 어려웠다. 그럼 이렇게 힘들게 셋을 육아하시는 도중에 어떻게 또 넷째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 넷째를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셋째까지는 다였고 넷째는 자연으로. 넷째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과학적 통계상 40년대생이나 50년대생도 아니고 20년대생이나 30년대생들이 넷째를 결심해요. 80년대생은 절대 넷째를 결심하지 않아요. 저도 그리고. 넷째는 이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게 성인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세 명은 양식이에요. 넷째는 자연산이에요. 근데 이게 어머님 아들이랑 네네. 이론상 애를 어떻게 세 명을 낳고 세월이 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넷째가 생깁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안 묶었냐? 안 묶었다. 어머님 아들이랑 아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니 어머니가 아들이랑 삭발을 했어도 사랑을 했네. 정말 그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랑이 끊어. 이게 사실은 이게 낫죠. 정말 이 아이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두 줄이 뜨는 거 보고 22년에 여름에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언제 생기냐면 코로나 한 2차 백신 막 맞을 때 생긴 거예요. 저는 몸이 너무 아프길래 내가 이제 셋을 다 나서 이 덩치에 진짜 진이 다 빠지거든요. 셋을 나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오래도 진이 빠져요. 저는 지금도 껍질만 남아있다고 말을 항상 하거든요. 사람을 4번 남아요. 껍질만 남는다고. 근데 요 당시에 내가 애를 키우고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큰 병이 났다. 큰 병이 났다 해가지고 막 그때 큰 병원 대학병원 가서 이름만 되는 나는 큰 병원에 가서 큰 돈 들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어요. 이상이 없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아파? 막 몸이 꺼질 듯이 아픈 거예요. 내 사람. 그래서 내가 이제 일요일에 놀이터에서 연 약국이 있어서 잠깐 가가지고 이제 그 놀이터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그 남편한테 이걸 알렸더니 남편이 신이 난 거죠. 근데 나는 남편은 신이 난 거야. 그래서 막 진짜 나 아직도 그 순간이 생각나. 주먹을 불 던지면서 내 아이 육아에 자신감이 있대. 그래서 너무 막 목을 조르고 싶은 거지.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게 내가 무슨 수술을 산부인과에서 또 해. 나는 나의 생각이 0.1g도 없었거든요. 성별도 모두 안 궁금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못하겠다. 그쵸. 알죠? 씨앗부터 그쵸. 신장되는 순간. 그리고 다 나와봤잖아. 얼마나 예쁜지 아니까.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등본이 가득 차게 되고. 정말
자 이렇게 해서 4남매가 완성입니다. 또 계획 없으시죠?